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물가가 잡혔다, 물가는 이제 떨어진다고 난리인데요. 그렇지만 실상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전문가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요즘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온 데이터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미국의 구인 공고 건수인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용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전월 수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을 까보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아리송합니다. 어떤 경제지표는 고용이 안 좋다고 난리고 어떤 경제지표는 고용이 좋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영상에서 정리드렸듯 실업률이 감소하는 이 현상을 보고 아직까지는 고용이 좋지만 고용의 선행지표인 구인 공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은 둔화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요?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에 우르르 발표되는데요. 경제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시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11월달 달력인데요. 먼저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물가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왔었죠. 그리고 이러한 고물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6개월 넘게 근원 인플레이션이 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파월 형도 나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물가까지는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물가는 11월달 물가입니다. 그동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쳐왔었던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인데요. 11월달 국제 유가를 보면 대부분 70달러 부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는 어느 정도 낮게 나올 수 있다. 우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클리버랜드 연은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식으로 물가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요. 위쪽은 전월 대비 수치가 정리되어 있고 아래쪽은 전년 대비 수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다 예상치입니다. 실제로 나온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에 11월달 물가가 발표되기 때문에 노벤버 11월이라고 써있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의 판매량 역시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헤드라인 CPI를 보면 3.0%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코어 CPI는 4.0%, 4.1% 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드라인 CPI 차트인데요. 지난번에 3.2%가 나왔죠? 이번에는 이것보다 조금 떨어진 3.0%가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코어겠죠? 코어 CPI는 지난번에 4.0%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수치가 이번에는 조금은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고용 보고서를 살펴봤듯이 여전히 미국의 고용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역시 이전치, 예측치를 모두 상회하는 0.4%로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코어 CPI는 임금이나 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강한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코어 CPI는 어느 정도 높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하면서 이러한 경제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실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미 전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결과를 토대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CPI가 너무 낮게 나와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낮게 나왔다고 해서 증시에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이미 물가가 꺾였다는 것은 어제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로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 새벽에는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파월 형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겠죠. 하지만 기자회견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냐, 이게 중요하죠. 비둘기냐 매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보통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파월 형은 증시를 살려주기 위해서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고요. 반대로 증시가 올라왔을 때는 증시를 조금 식혀주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물론 파월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수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11월 연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회의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5월달, 3월달 막 이럴 때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난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고점 대비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에서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장은 이미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이미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버렸죠.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국채금리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로 연준이 금리 인하 생각이 없다면 이러한 금리 하락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단순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제지표가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미국은 정말 소비의 강국입니다. 소비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는 게 바로 미국 사람인데요. 이것은 미국의 전월 대비 소매 판매 증감률 차트입니다. 미국의 내수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가장 최근에 역성장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역시 예상보다는 꽤 선방한 수치예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0.3%였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마이너스 0.1%로서 꽤 선방했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이번에 11월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까봐야 알겠습니다. 만약 예상치 부근에서 나오게 되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큰 폭의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6개월 이상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매우 굳건했습니다. 굳건한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큰 폭으로 둔화된다? 미국 국민들의 저축이 바닥난 게 정말 확인되었다? 이런 게 보인다면 증시에 어느 정도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물론 당장은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던 차트인데요. 2018년 말에 파월의 통화정책 변경 발언 이후 증시가 꾸준히 올라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V자로 막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르는 도중에 증시가 쉬어가는 구간도 꽤 있었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을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공개한 AI, 제미나이에 대해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모 영상이 짜깁기 편집본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이것을 인정했고요. 그러니까 구글 측에서 AI를 구현했다고 내놓았던 영상이 실제로 영상이 아니라 사진들을 붙여놨던 짜깁기 편집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증시 끝나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공지능 섹터에 되돌림이 있을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